김태우 씨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문재인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반원이었고 2018년 11월 14일경까지는 그러한 신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특감 반원의 지위에 있던 김태우 씨가 청와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이날은 언론에 드루킹이 특검에 60기가 분량의, 사실은 그 용량은 2배 정도 되는데 안에 들어있던 자료의 분량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량의 USB를 제출했다 하는 것이 보도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앞서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태우 씨가 밝히기를, 그러니까 당시 김태우 수사관 그가 밝히기를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에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이 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거기에는 김태우 반원 등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리고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올린 것은 드루킹이 60GB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한 것은 이것이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표현은 이렇지만 이들의 관계는 사적인 친구 관계는 아니죠. 이것은 근무 중에 있었던 일이다. 잠시 후에 이것을 다시 정확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있고 13분 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에 특감반원인 박 씨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을 담은 문건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그저 기록에 있던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이 지시와 그 지시에 따른 그 복종행위,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피면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랬습니다. 지시가 이거 맞는지,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박 특감반원이 보고를 했죠. 1번, USB 제출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입니다. 두 번째,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이 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내용 2번은 이렇습니다.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을 담은 문건이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복창하듯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이 두 가지 정보는 합치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우 씨는 이 보고 내용의 증거 자료를 동부지검 그리고 수원지법에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히 보존돼 있기 때문에 한쪽은 검찰이고 한쪽은 법원입니다.
이 원 자료가 훼손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검찰의 자료가 손상되거나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자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 자료는 훼손되거나 멸실될 수 없으며 김태우 씨가 주장하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서 반드시 법정에서 공개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 2019년 2월 10일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중앙일보에서는 박상용 특검보, 그 특검 측의 그쪽의 그 입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중에 청와대의 문의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국민 여러분은 이 표현,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특검 수사 중에 청와대의 문의 등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청와대가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 하는 뜻이 아니고 만일 위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특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봤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식 절차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의 고위 관계자의 말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특검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것은 법상 그렇죠. 특검에 파견된 외부 인력이 청와대 특감 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019년 2월 10일 중앙일보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반장이었던 이인걸 씨와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인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수사관,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맞는다 해도 언론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음날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인걸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인걸 씨의 이러한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길 수 없는, 넘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인걸 청와대 특감 반장은 특별감찰반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언론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기사가 그보다 나중에 나왔다면 언론기사 링크가 아니고 언론이 다루게 될 그 주제, 그 말 그대로 소식을 올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고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인정했다 하는 점이죠. 알아봤다 하는 겁니다.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알아봤다. 그렇죠. 이제부터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기로 합시다. 첫째, 이것은 문재인 비서실 공무원들의 행위입니다. 둘째, 이것은 문재인의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행위입니다. 셋째, 따라서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의 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감찰반이 문재인의 명을 받아서 아마도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특별감찰반 반원들이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이 지시를 했고 그러면 감찰반 반장이나 잘해봤자 그 위에 있는 비서관이나 혹은 잘해봤자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렇게까지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85395 제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제7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 감찰반을 둔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감찰반이 하는 모든 일은 문재인의 명을 받아 한 것으로 이렇게 비서실 직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만일 문재인의 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은 아예 존재 근거를 잃게 됩니다. 특별감찰반 자체가 부정된다. 물론 그 경우에도 문재인의 책임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이러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의 특별감찰반이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위법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사사로운 행위가 아니라 직무집행이다. 그런 것이죠. 같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제7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5일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근거한 특별감찰반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특별감찰반의 권한 행사는 바로 감찰 업무, 그것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이 권한 행사를 한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드루킹 특별검사였다는 것이죠. 드루킹 특별검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안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드루킹 특별검사는 문재인의 권한 밖에 있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법 로봇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밖의 것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드루킹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죠. 둘째로 앞에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더욱 그것이 큽니다. 드루킹 특별검사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드루킹 특별검사면 검사를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로 설치한 조직,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은 드루킹 특별검사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 특별검사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드루킹 특별검사에게 비리 혐의가 있어서 감찰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권한이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일과는 관계가 없다. 비리가 있어야만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도 없이 그저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 감찰을 한 것이죠. 직권남용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직권남용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씨 자신이, 그리고 문재인 씨 측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인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불법 감찰한 것이죠. 결국은 비밀경찰 노릇을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특별감찰반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그 기관을 사용해서 드루킹 특별검사의 업무를 불법 감찰했습니다. 이것은 문명국가에서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대단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감찰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리 혐의도 없는 특별검사를 감찰한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은 사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반을 만들어서 사설 조직이죠.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리도 없는 특별검사를 감찰하도록 명령했다. 그것이 어째서 문재인이 한 것이냐?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명백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직제 제7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재인이 나는 몰랐어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정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검사를 불법 감찰한 문재인, 그의 위헌, 위법의 정도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가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감찰권이 없이, 법적 근거 없이 특별감찰반을 만들어서 감찰권이 없이 비리 혐의가 없는 특별검사를
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검사를 감찰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인 공무원에게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둘 수 없다. 헌법을 구부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는 이런 나쁜 공무원, 불성실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정지가 되면은 그것을 사고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국민에게 덮여 있었던 이러한 사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헌법 수호 행위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